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특강 나의 삶 우리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9번째 제9강 100세 시대 나에게 딱 맞는 부동산 골라내기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또한 매우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셨을 때는 가장 먼저 닥치고 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을 망설이게 하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중요도에 비하여 실제로 이런 경우를 잘 정리해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골라내는 것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도로 하는 그런 그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오랫동안 그 컨설팅을 하고 부동산 관련된 자료들을 그 연구하고 실제 또 저 자신도 그 투자에 입문하고 활동하면서 겪었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둔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맞춤형을 하려면은요 아주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 아파트에 투자할까 땅에 투자할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그 상가 건물을 할까 또 같은 건물이라도 무슨 공장을 할까 물류 창고를 할까 이런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것을 나에게 맞춤형 종류 또는 용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산은 지금 현재 얼마인데 5억짜리를 할까 또는 아주 자금이 없는데 3천만 원짜리 할까. 그리고 규모는요 여기 그 규모가 뭐 2층짜리가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나는 조금 가격대가 비싸더라도 땅 면적이 좀 적은 것 이럴 수도 있고 토지를 볼 때 거꾸로 나는 가격대는 좀 저렴하고 면적이 큰 거 뭐 이렇게 그 맞춤형으로 규모와 가격대를 체크해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치 체크지요. 자 이것을 토지로 한번 봐볼까요? 나는 이 토지가 물류용지가 딱 좋더라 종류가. 그리고 물류용지인데 이것은 가격대에 비하여 시골 쪽으로 조금 좀 그 외곽으로 빠져서 규모가 좀 크고 내 가격대는 나한테 맞추면서 한 2억에서 3억 사이가 좋겠더라. 규모 면적은 좀 크고 그리고 위치는 수도권이 아니라도 교통 요충지로서 새로 생긴 도로 요충지라거나 또는 신도시나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입구 또는 입출입구 이런 게 좋겠더라. 이렇게 해서 고르면은 접근이 다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고르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될까요? 매매로 살 건지 경매로 살 건지 뭐 다양한 경로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로 나와 있는 거나 경매 공매로 나와 있는 걸 스크린에서 사는 것은 추정 매수고요.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뭐 소식지를 보신다거나 인터넷을 보신다거나 또는 무슨 뭐 경매 법정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탐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물건을 먼저 보고는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면 물건 100개를 봐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안 맞으면 평생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맞는 것을 먼저 골라놓고 나는 충남 아산에 있는 위치 그리고 규격 가격대는 이런 규격 가격대 그리고 종류는 토지 그리고 용도는 이런 용도 쪽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정해두는 것이 현명하고 여러분이 실제 액션 플랜을 짜는데 유용하고 실용적이다. 자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물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나한테 맞다고 해서 바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황 파악 그 다음에 법적 문제 분석 권리관계 공적 규제 세금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가치 분석 현재 시세하고 맞은지 폭리를 취한 건지 그리고 미래가치는 풍족한 것인지 이렇게 분석해서 3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까다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적어 두시고
습관화해 두시면은 부동산 투자 액션 플랜을 짜는데 매우 유용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인데요. 용도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돈이 벌리는 수익의 유형 용도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도 중에 나 아파트를 골랐다. 근데 무조건 시세 차익만 많으면 돼. 이것이 그 양도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나는 땅 사두고 가격만 오르면 돼.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양도 차익형 부동산 투자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흔히들 그냥 너 뭐 부동산 투자 전문가야, 뭐 투기 전문가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양도 차익만 노리면 된다. 자, 두 번째, 이것은 당신은 상가 건물을 산다, 리테일을 산다. 근데 뭐라고 사지? 임대용으로 삽니다. 아, 임대 수익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좀 더 현명하게 임대 수익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그 밑돌 빼서 윗돌 막은 셈이 된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하고 임대 수익을 쌍방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좀 더 그 머리를 써서 이런 부동산을 골라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 수익하고 관리 사업형 부동산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투자하신 분들 중에 매우 이 중요하면서도 또한 임대인한테도 임차인한테도 둘 다 이익이 되고 두루 그 이웃하고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가 관리 사업형입니다.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 물건이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수익률도 높을 수 있도록 사업도 잘 되고 수익도 높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 하나를 갖고 관심을 갖고 같이 그 부동산과 이웃과 본인이 같이 잘 되는 이런 관리 사업형, 이것이 그 경영형 투자라고 해서 갈수록 그 각광을 받고 있고, 저도 이런 그 수익원이 있으면은 매우 그 추천하고 싶고 이런 수입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형을 추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얼른 드릴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실행해 보시면 토지 개발이라거나 건축이라거나 다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이라거나. 그런데 이 개발 수익이 관리 사업형이나 개발 수익형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상가 같은 경우에 출입구를 좀 늘린다거나 또는 이 지금까지 있었던 간판을 말고 이 3D 프린팅으로 아주 색다르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개발입니다. 디벨로프.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큰 개발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발 형태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능력이 아이고 나는 도저히 뭐 노동이라거나 창이라거나 것은 이런 건 없고 그냥 내가 이 사둔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면 좋겠어,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양도 차익형 부동산을 택한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동작이 빠르고 영민해야 됩니다. 가격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평범하게 그냥 임대 수익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것도 꼭 평범한 건 아닙니다. 임대도 임대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 사업. 임대가 왜 사업입니까? 임대가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불로소득이 아니고 임대도 내 자산을 투자했고 거기서 임차인을 들이고 임차인도 관리하고 부동산도 잘 관리하면서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부동산 유형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골라보셔야지, 아무것도 판을 깔지 않고 그냥 고르게 되면 가보를 가만히 놔뒀다가 되팔면 2배, 3배 오를 토지 있어? 이 아파트 사두면 얼마로 올라? 이거 남들은 이렇게 올라는데 나는 진작 아파트 안 사둔 게 후회돼. 이것들이 단순 양도 차익형 부동산은 이 일정한 정도의 수요와 끝없는 그 사람들의 욕망과 추구 때문에 막을 도리는 없지만, 그러나 이 다양한 부동산 중에 나한테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이것이 과학적이고 이웃과 공유하는 그 부동산 투자가 된다. 또 제일 마지막 뒤에 보시면 내가 직접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팔 때 차익도 있고요. 이것은요, 지금 현재 이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세 시대인데 나는 요거 이번에 이 땅 사서 물류창고를 지어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류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중소, 대소가 많기 때문에, 또 나는 여기다가 펜션을 하나 지어서 100세 시대에 고객을 맞이하고 수익을 하겠다. 내가 괜히 그냥 놀고 있으면서 양도 차익만 노릴 게 아니고, 그러다가 다음에 사업이 잘 되니까 차익도 또 실현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용 수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운영한다 하시면은 나는 학원으로 이걸 쓰겠다, 이 건물을. 그래서 학원 이미지 건물로 삼아서 1층은 무슨 학원, 2층은 무슨 학원, 3층은 무슨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형으로 학원용으로 쓰겠다. 내가 쓰면서 임대도 하고, 내가 직접 쓰기도 하고, 임대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또 차익도 노리겠다. 이런 융복합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미래 선진적인 부동산 투자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은요, 모두가 다 노트를 가지고 연구하고 체크하고 현장에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팔아주는 발품 믿고 하시든지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의존하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더 창의적으로 나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매여 있습니다. 자, 용도를 보시고 내 걸 고르는데, 나 자신을 알아야 용도를 고르고 무엇을 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체크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쓰이기도 하고 추천하기도 합니다. 당신 자, 여러분들이 조 여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별은 여성이고, 연령은 중고 연령층이고, 건강 상태는 좀 불량하다. 가족 관계는 독신이고, 생활 목표는 좀 보수적이고, 자신의 보유 자산 보유 현황은 서민층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직업은 뭐 혼합 소득에서 뭐 특별하게 한나 봉급만 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만 한 것도 아니고 뭐 연금이랑 이리저리 합해서 얼마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은퇴 대비해서는 나는 뭐 준비를 거의 안 했습니다. 나는 좀 보통 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이 체크표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표는 거의 뭐 그 최초로 시도하다시피 하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매우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나 건물을 보시는데, 우선 토지만 보겠습니다. 나는 토지를 사는데 토지 종류가 얼른 보니까 논하고 밭하고 임야 이렇게 세 가지뿐인데 무슨 토지를 고른단 말이냐. 그런데 그것은요, 토지의 현재의 있는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이걸 활용하고 실용하는 가치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토지 중에 제가 보시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서비스용지, 산업용지, 생명용지 있습니다. 생명용지 중에 농업용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그대로 쓰는 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자, 주거용지도 도시의 택지가 있고 신규 택지가 있고 전원주택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상업용지도 근린 용지가 있고 상가만 전용으로 하는 용지도 있고, 대형 판매 유통용지, 유락 관람 뭐 이런 용지도 있고요. 또 서비스 용지도 보면 뭐 교육, 업무, 문화용지도 있고, 병원, 요양원 딱 맞네. 요즘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양원도 굉장히 필요성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양원 짓기 다 아주 좋네. 내가 운영하든 다른 사람이 운영하든 어쨌든 이것은 요양원 용지로 맞아. 찾아보니까 또 호텔이나 모텔, 숙박 용지. 야, 여기는 식당 짓기 좋네. 가든 용지네. 시내 식당 하기 좋네. 산업 용지, 첨단 산업. 그렇죠. 여러분들이 서비스도 오피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첨단 산업. 그 다음에 물류창고 용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용지입니다. 초점 중에 물류창고 용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21세기는 물류와 인터넷만 살아남다 뭐 이렇게 뭐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물류용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용지를 고른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물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물류창고에 대해서 가담할 수도 있고, 지어서 임대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부지를 사두면은 가격
폭등 요인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생명용지,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용지입니다. 지금은 농업도 4차 산업혁명하고 맞닿습니다. 옛날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지금은 쉬는 시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업 미래 생명산업이고 국방산업이고 국가의 중추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려져서 생산력도 늘어나고 굉장히 그 100세 시대에 내 노동력하고 맞춰서 좋은 그 농업들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앞으로 저는 농업용지가 각광을 받는다고 봅니다. 널리 퍼져 있는 농업용지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냐. 차라리 산업용지로 쓰고 무슨 뭐 요양원 부지로 쓰고 택지로 개발해서 쓰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6차 산업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농업 중에서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제조 가공을 하고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그 제조 가공 고바입니다. 1 곱하기 2. 그래갖고 유통 그 도농 교류라거나 이런 뭐 이 여행객들에게 판다거나 곱하기 3차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갖고 6차 산업이라고 해서 교육도 받고 저도 여기 산업에 대해서 그 가담해서 사업도 실행하고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서 저는 곱하기 4차 산업 그래가지고 24차 산업용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광 휴양용지입니다. 휴양 레저용지, 리조트 단지 펜션용지, 관광식당용지 이것들은요 어찌 보면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초점적 위치를 차지해야지 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곳에 다 관광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위치를 선정하면은 어떤 것보다도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서 단순히 양도 차익을 노린 것보다도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 사업을 하거나 또는 관리를 하거나 또는 여기에 가담하거나 이렇게 해서 100세 시대에 노동력도 투자하고 건전하면서도 여러분들 건강에 맞는 적당한 노동력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그냥 지나가시면서 저 토지 저거 사두면 얼마로 다음에 얼마 올리지? 저거 농지 아니야?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십시오. 예. 자, 임야는 임야, 전답은 전답 농업. 이게 중심입니다만은 그 밖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예, 주택은 여러분들이 또 따로 학습해 보시고요. 자, 투기적 가치가 아니라 실물적 가치를 재생시키는 실물형 부동산 투자의 당위성과 필요성 이것도 제가 크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린 것은 월급형 부동산이 있으면 한 몫에 5년이나 10년에 2배, 3배 오르는 것보다는 매달 꼬박꼬박 수익이 나오는 이런 부동산을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책 위반자들이나 또는 어떤 컨설턴트나 또는 여러분 고객이나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번에 큰 돈을 번다 이런 태도보다는 월급형으로 꼬박꼬박 버는 부동산이 더 유리하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또 100세 시대에도 맞고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패턴의 전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100세 시대 필수적 모델입니다. 100세 시대에 70대 70%가 절대 빈곤이고 80대 80%가 절대 빈곤층이 되고 90대는 90%가 절대 빈곤층이고 100세가 되면 단 1원도 다른 사람 돈이 없이는 국가나 다른 사람들의 돈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고 오로지 기초수급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100세가 되더라도 건강하면 생산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월급형 부동산이랍니다. 한번 적극 추천하면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작정 가만히 두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형, 경영형 부동산을 저는 추천합니다. 경영형 부동산의 종류를 여기다가 제가 7가지로 해가지고 쭉 썼는데 때로는요 저걸 젖먹어다 보면 굉장히
그 재미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토지를 잘 합하거나 분할하기만 해도 값이 올라간 경우도 많습니다. 분합필. 물론 분필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허가 사항입니다. 분필은 합필은 뭐 내 자유로 할 수 있지만 분필은 그 일종의 개발 행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도 쪼개서 기획부동산에 팔아서 그래서 그냥 이것도 국가 허가를 맡아라 해서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분합필만 잘해도 굉장히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 그 노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입출입구 개설 개량이라거나 뭐 특화거리 조성 여기 써놓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하고 맞는 것들이 내 노력에 적당히 맞는 것들이 꽤 많을 걸로 보입니다. 커피숍이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내 커피숍 내 것만 잘 되고 옆에 집 간판 불 꺼질 때 불 꺼진 뒤에까지도 내가 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끄고 같이 열고 예를 들면 차라리 앞쪽에다가 화분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둘이서 그 커피숍 거리를 만들면 잘 된다.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많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한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차라리 상가를 낼 때 1층에 식당이 있고 2층에 이 학원을 하니까 또는 뭐 미용실이니까 이거 서로 안 맞더라. 언밸런스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네일 아트를 하고 여기는 눈썹 또 여기는 피부 미용 여기는 뭐 머리 헤어샵 미용 그래가지고 전체를 여성들의 이미용 이미지 센터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어떤 노력과 경영을 하게 되면 거기 들어온 임차인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임대인도 수익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경영형 부동산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형 부동산 투자. 이것은 제가 그전에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산으로서는 도저히 부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도 잘 정보를 활용하면 정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정보, 그 다음에 법률적 세 가지 정보,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두 가지 정보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실패하지 않고 서민들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서민이 돼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컨설팅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이걸 좀 빠른 속력으로 보셔도 됩니다. 컨설팅 의뢰자한테 이제 이 체크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함이 지금 좀 바꿨는데 차영지 선생님인데 여성입니다. 그리고 연세는 62세지요. 건강 상태는 약간 연약하고요. 아까 그 체크표에다 이렇게 표시해라고 드렸습니다. 가족 관계는 남편이 5년 전 사고사로 돌아가셨고 생활 목표는 비교적 단순 생활이고 중서민층이고 아파트는 뭐 한 5, 6억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가 갖고 하나 계시고 아파트 한 채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시고 계시고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 조금 못 됩니다. 그리고 별도 투자는 없고요. 연금 보험까지 합해서 한 100만 원, 뭐 실제로는 이리저리 떼고 나면 80만 원 정도가 자기가 이제 받는 돈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이 컨설팅 사례를 자 어떤 거냐면 서울 그림만 보시면 서울 가양동에 피아파트인데 5억 5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서울서 살 수도 없고 혼자 사시면서 쓸쓸하고 고층에 사니까 오히려 쓸쓸하고 그 우울증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파시라고 그랬습니다. 팔면 어떻게 됩니까? 팔면 5억 5천만 원이 나오는데 본인이 사시고 싶은 곳에 그 공공시 뭐 아산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뭐 공개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공공시로 했는데 이 아산시라 그러면 아산시에 가니까 그 연립주택이 전용 면적 62제곱미터인데도 아파트보다는 좀 싸기도 하고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거래됩니다. 연립주택 1억 2천만 원이면 저 정도 면적 중소도시에 흔합니다. 서울하고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여기는 본인이 옛날에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있었던 곳이고 잘 아는 친인척도 가깝고 연립주택은 뭐 경비가 좀 어렵지 않냐. 근데 요즘은 경비가 워낙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CCTV나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원격이 IoT도 발달해 있습니다. 내 집에 멀리서 뭐 이 경고등 들어온 거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1억 2천 사고 오히려 이웃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밑에 그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다정다감하고 아는 사람이 한 분이 계셔서 여기를 들어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뭐 저하고는 무관하고 이분한테 복지가 된 것을 컨설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원룸을 하나 사시라 그랬습니다. 원룸을 찾으면 있을까요? 그래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보시고 잘 보십시오 했더니 6억 2천만 원짜리의 원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5억 5천에서 1억 2천을 써버렸으니까 돈이 이제는 4억 3천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금이 본인한테 2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이면 대출을 1억 1천만 원을 저 원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나오죠. 원룸은 근데 아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최저 임대 보증금 최우선 변제이기 때문에 소위 방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출 1억 2천을 하니까 6천만 원이 부족한데 마침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출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금 5억 6천 가지고 대출한 거 가고 보증금 빼고 나니까 아파트 판 돈으로 연립주택 하나 사고 현금하고 합해서 5억 6천으로 6억 2천만 원짜리를 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돈은 흔히 있는 금액입니다. 조금 좀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높을 뿐이지 이하고 유사한 거 많습니다. 무려 410만 원이 돈이 나왔습니다. 410만 원이. 합해놓으니까 연금 80만 원 합해서 498만 원. 소위 매월 100만 원이라는 고액 수입자가 됐습니다. 본인이 꿈꾸던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훨씬 좋아졌고요. 본인이 꿈꾸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하고 지금 다른 분들한테 봉사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신지 모릅니다. 100세가 아니라 뭐 150세까지도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오로지 인식전환 한 번만 서울이라는 중심에서만 이 행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분은 서울 같은 비좁은 곳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을 무대로 사진을 찍습니다. 얼마나 넓게 삽니까? 생활의 풍요로움과 수익 이런 것들 모두를 다 현재 있는 입장에서 조금만 바꿔도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한테 맞는 100세 시대에 맞는 부동산을 택하기 위하여 한 곳에만 눈을 두지 마시고 넓게 보고 다양하게 보시면서 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강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